안녕하세요.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서. 자, 그래서 그 6번 문제는 저희가 기본 문제고 보편 타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감년도를 2011년도에 줬는데 2011년도에 1000kg를 집어넣고 나머지 다 더해서 5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하나 있으면 풀어내시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와 저희가 그 9번 문제는 계산 문제, Q&A 계산 문제보다는 좀 난이도가 쉽습니다. 쉬워서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Q&A 내신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죠. 평면 착가수가 3만 개고 가입 착가수 똑같네요. 가입 결과수는 300조, 실제 결과수는 250조, 범동산의 인정표는 50%. 저가 착가수 조사 일주당 평균 착가수 수는 5개인데 먼저 감수 가시수를 구해보면 감수수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빼고 범동 인정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만 개가 일단 평년 착가수에서 마이너스 250주잖아. 실제 결과주수에다가 실제 결과주수에 25개가 착과됐느냐? 곱해서 빼면 얼마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0.5를 곱하면 아마 11875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준 착과수는 저가후 착과수가 있죠? 저가후 착과수가 25개. 그래서 이것 하고 그 다음에 감수 과실수를 더하면 기준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피해율은 그래서 1816를 11875로 나누면 65.52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 모의고사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책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예측이라는 것이 이 Q&A 문제를 보면서는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런 형태로 나온다면 세 문제, 두 문제를 그런 형태 계속해서 연달아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좀 난감하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업무 방법에서 규정한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 참달의 낙과피해 및 착과피해 심도조사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데요. 이 심도조사라는 것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낙과피해 심도조사가 있는데 낙과피해 심도조사는 낙과중 임의 과실 100개 중에서 피해 정도를 따라서 구분해 보는 거죠. 낙과피해 심도조사도 마찬가지로 이 낙과피해 심도조사라는 것은 낙과피해를 유발한 재해가 있는 경우에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참달의 피해 정도 구분은 정상과 저정가 피해가로 나오는데 참달은 저정가가 0.7이었죠. 자아도도 0.7이었죠. 이런 문제를 서술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근데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업무 방법에서 있기 때문에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이 문제도 좀 더 깔끔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출제가 깔끔하지 않았는데 심도 조사라면 이런 게 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한번 언급해 주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9번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문제가 7번과 9번 중에서는 방금 큐에서 제시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문제까지는 예상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못 해봤다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언급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서 업무 방법에서 규정하는 자두, 복수와 포도죠. 우리가 포복자라고 외우시는데 포복자의 수학량 조사 시자는 착과수 조사. 이 착과수 조사는 손해평가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손해평가사가 주도하는 업무가 어떤 거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도 오시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손해평가사의 주된 업무는 착과수 조사인 것 같습니다. 적과한 이후에 착과된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 같습니다. 보험 가입한 후에 적과 후에 보험 가입한 후에 적과 후에 된 착과수를 조사해야 이 착과수에 대해서 나중에 자연재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가장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착과수 조사래요. 착과수 조사. 이때는 바쁘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적과 후에 착과수 조사가 지역별로 점수조사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현지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이때 업무가 바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저도 착과 후 조사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업무 자체가 착과 후 조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착과 후 조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평가사의 주된 업무가 착과 후 조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언급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과 수 조사는 사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사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된 농지 정권에 대해서 실시한다는, 이 정권에 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손해평가사들이 아마 현장에 조사 나가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착과 후 조사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농지 정권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들 많이 필요하시겠죠? 착과 후 조사를 하시려면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실시하며 실제 결과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하며 이때 고사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사나무를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사된 나무와 고사되지 않는 나무, 고사된 나무는 별도로 한다는 거. 품목별 표본주수에 따라서 농지 전체에 품목별 표본주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품목별 표본주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외우지 않고 있는데 다 주어지는 걸 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착과 후 조사가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표본주수를 선정해서, 그래서 품종별, 수령별 또는 표본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주수에서 비례해서 선정하면 되겠고요. A란 품종이 100주면 또 B란 품종이 200주면 3주 한다고 하면 200주에서 2주, 100주에서 1주 이렇게 선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아마 착과 후 조사 같은 경우가, 아마 착과 후 조사가 왜 중요하느냐, 사고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된 농지 정권에 대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아마 이런 표현만 들어가도 아마 착과 후 조사에 관련돼서는, 착과 후 조사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정답과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서술형이니까 한 3주. 서술형이라고 하니까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법시험이라든가 과거에 또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술형하면 굉장히 길게 작성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아마 3줄, 4줄 정도의 서술형 문제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하고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과 큐넥 시험 문제에 대한 총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5일날 토요일날 9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총정리 특강, 요즘 유행하는 필리버스터 강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하고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서에서 보편 타당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과는 아마 토론 형태로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지루할 수도 있고 시험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신 분들에게는 어쨌든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확립과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이루어져야지 일반적인 제 강의만은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좀 배우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 시험 문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약 90%에 85%, 죄송합니다. 한문자는 예상 문제는, 계산 문제, 예상 문제를 뺀다면 거의 80% 여러분들 예상했다 80점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